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화 관련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영어 관련 컨텐츠를 다루고 있어서 그런지 평소에도 영어 관련 영상들이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 유튜브에 이렇게 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약간 클릭베이트성 썸네일을 가진 영상 하나가 제 시선을 확 사로잡아서 그걸 이제 클릭을 하게 됐는데, 그 영상의 제목이 뭐였냐면 would, could 단 1초면은 뭐 이해된다, 단 1초면 다 해결된다, 뭐 이런 그 좀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이제 한번 클릭을 해봤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우드와 쿠드를 설명하신 유튜버가 구독자 수가 20만이 넘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놀란 이유는 그분이 설명한 쿠드와 우드는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더라고요. 정말 거의 뭐랄까요, 진짜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잘못 알고 계셔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더욱더 놀라게 한 것은 그 영상이 조회수가 30만이 넘더라고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영상의 그 댓글들을 봤더니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셨다. 이보다 더 완벽한 설명은 없는 것 같아. 진짜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 뭐 이런 류의 댓글들이 거의 절대 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종합적으로다가 그냥 유튜브라는 게 내가 어떤 영상을 시청을 하면은 그 알고리즘이 관련 영상들, 유사 영상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본 이후에 우드 쿠드를 설명하는 영상들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들을 대부분 다 시청을 했는데, 이 지금 우드 쿠드를 유튜브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좀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드와 쿠드에 대한 문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개인의 느낌에 기반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우드와 쿠드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 개인은 이 우드와 쿠드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세요.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그리고 정확한 사용 용례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문법적인 언어로 설명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두 경우 다 제대로 된 문법적 이해가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우드와 쿠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관련 문법 사항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엄연히 문법이라는 학문의 영역이지 개인의 느낌, 그리고 잘못된 경험에 근거해서 거의 상상에 가까운 그런 이론을, 저는 그건 거의 사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우드와 쿠드를 설명하려고 하시면 너님 진짜 곤란합니다. 자, 일단 제가 좀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은요, 이 영상의 의도는 누군가를 저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문법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우드와 쿠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은 이런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거를 예문으로 드시면서 If I am a president, I will not do that. 자, 근데 죄송한데요. 이 문장도 일단 틀렸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가 붙으면 안 되죠, 일단. 직책 앞에는 관사를 안 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 명이죠. The President or 그냥 President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If I am a President,
I will not do that. 이렇게 얘기하면요. 더 스페시픽하게는 If I am a president of South Korea, I will not do that. 이렇게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여럿이 아니잖아요. 자, 일단 이 문법적 오류를 관사가 틀렸다라는 걸 먼저 지적하고요. 요걸 바로 잡아서 이분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If I am president, I will not do that.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너 대통령 아니잖아. 너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잖아. 상상하는 거기 때문에 If I were president, I wouldn't do that.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If I am president, I will not do that. 이거는 그럼 틀린 걸까요? 이 문장도 맞아요. 이 문장도 틀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 문장도 역시 상상이에요. 왜냐? If I am president, I will not do that. 내가 대통령이라면 난 그렇게 안 할 텐데. 조건이잖아요. If I am president, 내가 대통령이라면 지금 대통령이란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뭐라고 해석하든지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조건이잖아요.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현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상상이에요. 뭐가 현실이고 뭐는 상상이고 그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if 조건절이기 때문에 똑같이 상상이라고요. 전제 자체가 그분은 틀렸습니다. 차이는 뭐냐? 일단 if I am president 이것은 직설법입니다. 영어로는 indicative mood라 하고요. 직설법이기 때문에 실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현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If I were president라고 하면은 이것은 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non-factual한 현실을 전제로 가정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If I am president 하고 If I were president 이 두 문장의 차이는 현실이냐 상상이냐가 아니고요. 현실성의 토대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현실성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둘의 차이점이고요. 이분은 가정법에서 if절 다음에 나오는 주절에서 조동사의 과거형 would나 could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would you do me a favor 또는 could you do me a favor에 그대로 가져와서 이게 상상이기 때문에 공손한 편이 되는 거다라고까지 본인만의 논리를 확장해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영어에는 세 가지 mood가 있는데요. indicative mood, 그리고 subjunctive mood, 그리고 imperative mood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mood를 결정하는 것은 동사의 inflection인데요. 이 inflection이라고 함은 tense가 변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영문법에서 inflection이란 동사의 basic form,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nflection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유래됐는데 뜻이 굽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bending, 즉 멀쩡하던 것을 굽혀서 모양, 형태가 변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인플렉션에는 명사의 인플렉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oy 하면은 한 명의 보이잖아요. 그죠? boy가 basic form이죠. 원형이죠. 그런데 boys 하면은 복수를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사가 됐든 동사가 됐든 이 단어가 inflection 될 때는 특정한 문법적 기능을 구현합니다. grammatical function을 구현하는 거죠. boy에서 boys로 변할 때는 이게 이제 단수에서 복수로 변했다라는 문법적 기능을 구현하는 겁니다. 동사가 inflection 될 때는 첫 번째로는 have가 있는데 has로 바뀌었다면 인칭 또는 수의 일치를 시킨 거죠. 인칭이 3인칭이거나 아니면 복수인 경우 have가 될 수도 있고 has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또는 have가 had가 됐을 경우 basic form인 have가 형태가 had로 변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인플렉션이고 문법적 기능은 시제가 바뀐 거죠. 그런데 동사가 인플렉션 됐다고 해서 전부 시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동사의 인플렉션이 텐스를 바꾸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경우가 바로 가정법에서 동사의 과거형을 씀으로써 가정법을 구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가정법에서 동사가 인플렉션 되는 이유는 hypothetical한 situation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법에서 동사가 인플렉션 되는 이유는 시제의 변화라는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라는 의미적인 관점에서 문법적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동사의 인플렉션이 뭔지, 그러니까 동사의 인플렉션이 일어날 때는 그것이 특정한 grammatical function을 구현하는데 그것이 시제의 변환일 수도 있고 혹은 가정법을 만들기 위한 subjunctive mood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오시는데 진짜 힘드셨죠? 조금만 더 힘냅시다. 거의 지금 마지막까지 왔어요. 제가 이제 결론을 내드릴게요. 자, 이제 왜 would, could가 공손한 표현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자, 영어에는 이제 modellity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자, 스피커,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 viewpoint 또는 심적 태도, mental attitude, 사안을 바라보는 화자의 입장을 modellity라 그래요. 가정법을 예로 들어볼게요. If I were rich, I would travel.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요. 그럼 여기에서 저의 modality, 저의 입장은 실제로는 내가 부자가 아닌데 내가 부자라면 counterfactual, 사실에 반하는 가설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저의 입장은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의 태도는, 저의 입장은. 이게 모델러디예요. 자, 영어에서는 이 모델러디를 표현할 수 있는 조동사들이 있어요. 이러한 조동사들을 modal auxiliaries라고 합니다. 이 modal auxiliaries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 조동사들이에요. can, could, will, would, may, might, shall, should. 예,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조동사들이 전부 modal auxiliaries로 쓰일 수가 있어요. 영어로 조동사를 auxiliary라고 하죠. 그런데 이 modality를 표현할 때는 modal auxiliary라고 별도의 문법 용어로 부르고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He will move to another city next week. 이 문장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단어와 문장은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고 특정 문맥 안에 들어와야지만 생명을 얻고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한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지금 아무런 문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장만 봤을 때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순 미래예요. 그가 다음 주에 이사를, 자, 시간은 다음 주라는 미래에 그의 이사라는 이벤트가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미래의 사실을 진술한 거예요. 이 경우에 will은 그냥 조동사입니다. 그냥 auxiliary예요. 그리고 의미는 simple future, 단순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will이 예측이라는 modality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사실을 진술한 건데 내가 예측을 하게 되면은 이 사안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가 modality가 prediction이 되는 겁니다. 예측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modal auxiliary는 인플렉션이 일어날 때 이것은 시제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인플렉션은 특정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잖아요. modal auxiliary에 인플렉션이 일어나면 그 인플렉션이 수행하는 문법적 기능은 시제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modality의 degree가 약해지는, 정도가 약해지는 문법적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즉, can은 어떤 modality를 가지고 있죠? 능력, ability, 그리고 possibility, 가능성이라는 modality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전원주택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그 벽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야 돼요. 이때 I can paint the wall white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나 벽에 페인트 하얀색으로 칠할 수 있어. 이런 확실한 능력과 확실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전원주택에 지금 처음 살아보고 그렇게 페인트 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뭔가 가능성도 스스로 좀 낮게 봐요. 이럴 때는 I could paint the wall whit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의 modality는 역시 어떤 나의 능력 또는 가능성을 표현을 하는 건데 이때 could를 씀으로써 can보다는 능력과 어떤 가능성이 그 정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닌데 내가 페인트 칠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못하진 않을 거야. 할 수는 있을 거야. 이렇게 의미가 약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으면 아마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왜 would와 could가 공손한 표현이 되는지. 자, would는 결국 modal auxiliary인 will이 인플렉션이 일어난 거잖아요. modal auxiliary로서의 will은 어떤 뜻을 갖냐면 volition, 의지, 결심 또는 prediction, 예측, 예상, 그죠? guess 이런 modality를 갖거든요. 그러면 자, 제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will you help me?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것은 나 도와줄래? 라고 상대방의 volition, 어떤 결심을 굉장히 확신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I will join your party tonight 하면은 나 오늘 밤 너네 파티 갈게. 너네 파티 하는데 오늘 밤에 갈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결심이 매우 강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would로 바뀌면은 I would join your party tonigh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결심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그 예측 정도가. will은 확실히 간다라는 나의 의지가 반영된 반면에 would라고 하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갈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확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 디그리, 그 정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결심의 정도가, 확신의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뭔가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오늘 밤 너 파티에 참석하겠지. 이런 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다시 Will you help me? 하면은 나 도와줄 거지? 너의 의지를 굉장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Will you help me? 나 도와줄 거지? 이런 모델리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Would you help me?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어떤 의지를 일단 낮게 보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시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걸 당연시하지 않으니까 will에서 would로 그 degree가 약해졌기 때문에 공손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손한 거예요. Could you help me도 마찬가지죠. 자, 이번에 문장을 바꿔볼게요. Could you do me a favor?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어요.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can이라는 건 상대방이 어떤 그 가능성, 내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거의 확실시 여기는 겁니다. 내 부탁 들을 수 있지? 부탁 들어줄 수 있어? 들을 수 있잖아. 해줄 거지? 아까 이게 can you do me a favor?
가 갖는 모델러디예요. 그런데 이 can이 could로 바뀜으로 해서 그 possibility, 상대방이 나의 부탁을 들어줄 거라는 그 가능성 자체를 내가 낮게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can에서 could로 인플렉션이 일어나면서 그 degree가 상대방이 나의 부탁을 들어줄 거라는 그 능력치 혹은 가능성을 내가 낮게 보는 거잖아요. 이미 could를 씀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부탁을 들어주기는 그렇게 녹록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이런 모델리티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can에서 could를 씀으로써. 상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이제 왜 will과 could가 공손한 표현인지 아시겠죠? can과 will이 이 modal auxiliary로 쓰일 때 그것이 구현하는, 표현하는 모델리티가 있는데 modal auxiliary로서의 can과 will이 인플렉션이 일어남으로써 그 degree, 정도가, 그 모델리티의 정도가 약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손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라도 사실 제가 이거를 정말 제대로 설명하려면 조금 더 많은 개념, 그 문법적 개념들을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내용도 굉장히 길어지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제가 그래서 이 영상도 지금 몇 번이나 좀 이렇게 재촬영을 하고 수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 다루진 않았어요. 다만 최소한 정도로 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정도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필수적인 개념들은 최대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노력을 했는데 어떤가 모르겠네요. 이해가 잘 가셨다면 저로서는 너무 행복하고요. 만약에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혹은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에 추가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저는 유익한 영어 관련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